태백 삼척 해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7,143억 원 규모 고부가가치 대체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인프라 조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로 원주를 비롯해 강원 지역 의료기기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들과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은 새로운 돌파구로 중동과 아랍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 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내 전 지역에도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비는 언제 오는지 알아봤습니다. 올여름 강원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이 8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이 30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성이 21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백 삼척 해광 지역의 경제진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7,143억 원 규모의 고부가가치 대체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인프라 조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태백시에는 3,540억 원을 투입해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와 핵심 광물 산업단지, 물류시설과 근로자 주택단지 등이 들어섭니다. 삼척 도계에는 3,603억 원 규모의 암세포를 정밀 파괴하는 중입자 가소감 치료시설을 구축해 의료 클러스터로 제도약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클러스터냐 하면은 이쪽이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또 핵심 여기는 이제 장성광업소 부지고요. 또 핵심 광물 제조는 이쪽 철암 쪽에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물류기지, 주택단지 이렇게 네 가지. 청정 메탄올 제조, 그 핵심 광물 제조, 물류, 주택단지 이렇게 네 가지가 클러스터화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 청정 메탄올이라는 게 아주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청정 에너지 사업이고요. 특히 그 용도가 대형 선박, 컨테이너선의 연료로 주로 쓰여집니다. 지금 그 대형 선박들이 전부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 바다에 이거로 인한 이 탄소 배출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청정 메탄올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척 여기 이 도계 맞죠? 여기에다가 이 중입자 가속기를 이제 들여다 놓는 겁니다. 이게 또 정말 참 3,600억짜리 이렇게 됐고요. 이 큰 대형 중입자 그 가속하는 그 시설을 여기다가 들여서 치료용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전 세계에 30개 남짓밖에 없다는 겁니다. 워낙 돈도 많이 들고 기술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이제 삼척에 드디어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이 앞으로 암 환자들이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 군데 있는 그 연대병원에, 서울 연세대학교 병원에 있는 것은 민자로 이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이용하는데 그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4천, 5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대부분 재정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 3분의 1 수준으로 우리가 받는 비용도 낮출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아마 여기를 찾는 분들이, 이게 다 지어지면 찾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이 두 군데 결국 탄광에서 최첨단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요. 이 목숨을 걸고 그 입갱을 하던 그런 곳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 의료 산업 단지로 바뀌게 됐다. 강릉의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남은 물은 고작 20여일 정도 버틸 양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시내 전 지역의 상수도 계량기 절반을 잠그는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강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이 20일 발표한 중기 예보를 보면 강릉 지역에는 당분간 구름 많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름은 많지만 강수 확률이 40%에 불과해 비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1개월 전망에서는 9월 초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8월 14일에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강원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9월 1주는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9월 2주와 3주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름철에 비해 9월은 강수량의 평년값이 적어 누적 강수량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시민 모두의 절수 실천만이 전대미문의 물 부족 사태를 버틸 수 있는 길이라고 호소했는데요. 뜨거운 날씨에 물 부족까지 기약 없는 비 소식에 시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로 의료기기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강원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은 매출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과 지역 업체들이 새로운 돌파구로 중동 아랍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갑니다.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원주시 문막공단에 위치한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 59억 원을 달성한 이 업체에서는 직원 20여 명이 고품질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료용 지혈밴드와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온습도 조절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전망도 밝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계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은 중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내년쯤에 FDA 인증이 완료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거를 발판으로 중동과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에는 두바이에서 열린 아랍헬스 전시회에서 모두 202건, 하나 310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진행해 이 가운데 130억 원가량은 현장에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진흥원은 중동 국가의 의료기기 시장이 향후 5년 사이 6.4%가량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일머니도 있고 상당히 자본이 많이 모이는 데라 신사업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발전 기회 가능성이 있는 데가 두바이라고 혹은 아랍 지역이라고 저는 봐요.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는 90%에 시장 규모는 19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수입 의존도 75%에 약 23억 4천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만큼 공략할 만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진흥원도 최근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년에 열리는 두바이 아랍헬스 전시회에는 23개 업체 30개 부스를 조성해 중동 지역 진출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올여름 강원도 해수욕장 방문객이 8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까지
동해안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은 84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만 명, 1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30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성 210만 명, 동해 86만 명, 속초 85만 명 순이었습니다. 강원도 해수욕장 중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은 지난 17일까지 모두 문을 닫았고 속초와 양양은 24일까지 운영됩니다. 또 고성 아야진과 천진, 봉포 해수욕장은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차 추돌과 질식, 폭발 위험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휴가철을 맞아 전국을 다니며 터널도 많이 지나실 텐데 터널 화재 대응 요령 꼭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새어나온 연기, 눈 깜짝할 사이 터널 안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2차 추돌과 질식, 폭발, 터널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차 키는 꽂아두고 화재가 난 반대 방향으로 시선 유도등을 따라 가야 합니다. 터널 내 전기가 나가도 시선 유도등은 30분 동안 전원이 켜져 출구로 안내합니다. 길이가 1km가 넘는 터널에는 중앙에 비상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터널은 250에서 300m마다, 예전 터널은 6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비상 연결 통로가 있지만 주로 기계 설비나 비상 주차 공간입니다. 문은 아이도 쉽게 열 수 있고 1분 30초 뒤 자동으로 닫힙니다. 차량 대피가 필요하면 철 가림막을 뽑아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긴급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고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이쪽 문을 열어서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역 승합 차량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화재는 초기 진압이 관건. 바탕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 소화전과 소화기가 있고 곳곳에 비상전화도 있습니다. 네, 터널 안에 45m마다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소화전을 열어셔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실 수가 있으니 화재가 발생이 되면 45m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수정산 터널에 100m마다 있는 노란 대피통입니다. 안에 마스크와 산소통이 들어있어 불길과 연기를 뚫고 호흡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는 운영사마다 설치 여부가 달라 전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연기나 열로 인해서 차량에 계신 운전자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함을 저희가 설치를 100m 간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전자분이 하차하셨을 때 구급함에 있는 산소호흡기 그리고 마스크 각종 화재 예방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대피하시는 식으로 터널 사고를 막기 위한 꾸준한 점검과 훈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1년에 준공된 터널이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 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게 터널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합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숙련된 직원들의 근무로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를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맞이할지 모를 터널 속 화재. 사전에 익혀둔 대처 요령이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